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1 수학 되짚어보기 내용들 한 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항식 파트의 두 번째 파트로 나머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그 전에 항등식이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항등식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러면 이 항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식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 2x 플러스 4다 라고 써주게 된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1이 나오고 2가 나오면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오죠. 자, 그런데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0이 되고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만 좌변과 우변의 값이 서로 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라는 식이 있고, 여기를 4x 더하기 4, 자, 이런 식이 있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라는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내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4가 4 되고, 뭐 x에다 1을 대입해보면 10은 10,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0하고 1만 대입해봤지만, 다른 숫자, 그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항상 같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것은 내가 x값, 모든 실수 x 또는 임의의 실수 x, 이런 것들을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좌변과 우변이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똑같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라고 한다면, 자, 이 식이 이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a가 2고 b가 2고 c가 3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개수들을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어떤 숫자 x를 대입하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기에서는 내가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떠한 값을 넣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정리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것을 했었냐면, 어떤 다항식 px라는 것을, 자, x-알파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 준다면, 자, 이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실제 나눗셈을 할 수도 있었고, 자, 그랬을 때 몫이라는 것이 qx가 되고, 자, 나머지라는 것이, 자, 1차식으로 나누었다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자, 우리는 그러면 이 px라고 하는 다항식은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줬을 때, 자,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면서 검산식의 형태로 식을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 나머지 r에 초점을 맞춰 보는 겁니다. 자, 요 나머지 r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결국 p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좌변의 다항식 px라는 다항식과 우변에 적혀있는 이 다항식이 서로 같은 다항식, 즉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x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qx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qx가 뭔지 모르니까 이 qx를 없애주기 위해서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앞부분이 0이 돼버리면서 p의 알파라는 것은 나머지 r과 같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값 있죠?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2라는 것을 x 빼기 3으로 나눠보자. 그랬을 때 자, 몫은 관심 없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머지 구하려면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배 해주면 나머지 8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모르는 경우, 특히 이 식을 모르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식을 안다고 했을 때도 뭐 식이 너무 값이 커진다든지 해서 우리가 실제로 나누기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몫은 관심 없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풀다 보면 결국 몫도 구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얘는 3x제곱 빼기 7x 더하기 2라는 것은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일단 뭔지 모르겠어.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돼. 자, 그러면 x에다가 3을 대입해보자 라는 거죠. 자, x에 3을 대입하면은 27 마이너스 21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r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r이라는 것은 8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대로 똑같이 나머지가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을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2차식으로 나눠주고 싶다. 자,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자, 이때는 2차식으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꼴로 써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게 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a가 0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a가 0이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그냥 나머지가 상수항이어도 상관없는 거고, 아니면은 뭐 1차식으로 나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차 함수식, 1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a가 0이 아니어야만 될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a가 0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나머지 정리와 유사하게 이제 하나 더 나오는 게 인수정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인수정리라는 것은 일단 인수라는 게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숫자 개념에서는 약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수라는 것은 숫자 개념에서는 약수.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중학교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라는 걸 인수분해하자 하면 x 빼기 1, x 빼기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이제 인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수라는 것이 결국에는 약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을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일까? 라고 해본다면 방금 얘가 약수라고 했죠.
자, 우리가 6을 3으로 나누자라고 하면은 3은 6의 약수니까 나머지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얘도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값들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도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라는 것은 x 빼기 1로 나누어 줬을 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 구해볼까? 라고 했을 때 x에 1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나오면서 나머지가 r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그래서 내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결국 요 나머지가 0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수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 px라는 것이 있고, 자, 얘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줬더니 얘가 나머지가 0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 알파가 0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알파가 0이라는 말의 의미는 px가 x 빼기 알파를 이렇게 인수로 가지게 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수 정리에서 얘기하는 이 말과 이제 똑같은 말들은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2 과목을 공부한다면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인수를 활용해서 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계산을 조금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고1 때 배웠던 이 인수 정리를 몰라서 저 식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를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준다면은 결국 이러한 표현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문제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인수 정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인수 분해를 하게 됩니다. 인수 분해. 자, 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땐 소인수 분해를 한다 라는 걸 했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2. 자, 12라는 것을 내가 인수분해 한다면 2 곱하기 6으로 쓰는 것도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3 곱하기 4라고 쓰는 것도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문제는 뭐냐면 이 6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또 마찬가지 4라는 것도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를 소인수 분해하자라고 한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수분해를 하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소인수분해의 결과처럼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다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처럼 내가 필요한 것들 최소 단위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예를 들어서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것을 인수분해 해보자 라고 한다면,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됐고, 자, 여기가 이제 또 한 번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보시면 2차식의 인수분해 생각해 보시면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 최종 단계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인수분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곱셈 공식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자, 이 곱셈 공식에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보는 방향이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자, 얘를 거꾸로 우변에서 좌변의 형태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우변에 써놓은 식을 좌변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것은 특별할 거 없고 곱셈 공식의 역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공식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차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 것은 결국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는 꼴, 결국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는 꼴이니까 a 빼기 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1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한다면 자, 얘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식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곱셈 공식 중에서 3차식에서 3개짜리가 있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거나, 지금 여기 마이너스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빼기 b 세제곱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결국 6이라는 것이 어떤 수의 세제곱이 아니니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준다.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줄 때는 1, 마이너스 6, 1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 인수정리를 조금 더 활용한다 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숫자를 적어 줄 건데,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결국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숫자들을 우리가 적게 되냐면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했을 때 자, ax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상수항 b로 끝났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약수 분의 b의 약수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지금 어떤 숫자들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뭐 1, 2, 3 이런 것들을 넣어 볼 건데, 여기서 5 같은 거, 4 같은 거는 넣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요 6 때문에 6의 약수가 아니니까 안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6, 0.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1x 빼기 6이라는 것은 내가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x 빼기 1 써줄 수 있고, 그때의 몫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얘가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1에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요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인수분해의 결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해주는 것이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인수분해 하는 방법들을 좀 잘 익혀 두셔야 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요 다항식의 연산 이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면은 그 뒤에 내용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요 오늘 했던 요 인수분해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요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원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예정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서나 아니면은 문제집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 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아래 표시되는 동영상들 이제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로 확인하고 추가적인 영상을 찍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